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10분입니다. 어젯밤에 FOMC 회의가 정말 먹을 거 없는, 소문났지만 먹을 거 없는 잔치로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만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저도 아침이다 보니까 생각이 좀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오후에 좀 생각해 본 부분도 있고 그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 이야기 하고 나서 오늘 아시아장 보고 한국 시장 마감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좀 잘 나타나 있듯이 시장의 반응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없다. 그죠? 새로운 거 없다. 새로운 거 없다라는 얘기가 쉽게 말해서 약간 좀 실망, 그죠? 이런 거를 표현하기도 약간 실망, 그런 뉘앙스를 좀 띠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센터장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번 FOMC에서 어떤 기대를 좀 하긴 했을 건데요. 그 기대감이 제 생각엔 요거였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센터장들이나 어떤 기대감은 이거였을 거라고요. 6월 FOMC 의사록에서 이번 7월 FOMC에 테이퍼링 논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테이퍼링 논의를 기대한 거예요. 테이퍼링 논의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뭡니까? 언제 얼마나 매입을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 테이퍼링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7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거를 기대를 했을 우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어젯밤에 전혀 그런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경제가 조금 더 회복됐다,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든가, MBS 매입 축소가 먼저냐, 국채 매입 축소가 먼저냐,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MBS를 먼저 줄이나, 국채를 먼저 줄이나. 또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기준금리 인상을 테이퍼링 끝난 다음에 할 거냐, 테이퍼링 진행 중에 할 거냐, 요런, 우리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핵심적이지 않은 그런 주변부적인 이야기만 했단 말입니다. 이 테이퍼링 핵심적인 이야기는 언제 얼마나 줄일 거냐인데, 파월 의장은 그 주변부에 있는 핵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논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투자자들과 시장 참고자들과 파월 의장의 서로 간에 이 애초에 조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파월 의장이 의도를 한 거겠죠. 파월 의장이 그렇게 의도를 아마 한 걸 겁니다. 파월 의장 똑똑한 사람이고 하여튼 지금까지 립서비스 하나로 시장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솜씨가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다 계산을 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테이퍼링의 주변부에 관한 이야기만 하긴 했을 건데요. 아무튼 우리는 A라는 걸 생각했는데 파월 의장은 순 A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C나 D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선 새로운 게 없었다,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무덤덤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파월 의장이 어제 했던 이야기가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어젯밤의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 자리가 중립이라고 치면요, 이쪽이 긴축이면은 조금이라도 더 긴축 쪽으로 가긴 간 거예요. 전혀 이 완화 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긴축 쪽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면 갔지, 긴축 쪽으로 간 건 아니에요. 완화 쪽으로 간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한 발자국이라도 더 긴축으로 가긴 갔는데, 근데 이제 우리 기대치가 요만큼이었으니까, 요만큼 움직인 거는 이건 이제 우리 성에 안 차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무반응이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사실상 이제 테이퍼링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고 봐요. 사실상 테이퍼링의 영향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왜 테이퍼링의 영향에 들어와 있냐? 6월 FOMC 이후에 달러 급등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달러 급등 나오면서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디커플링 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상 6월 FOMC 의사록 공개한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긴축이나 어떤 테이퍼링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그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이냐, 언제 큰 파도가 우리한테 덮칠 것이냐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아직 그런 큰 파도가 덮치진 않았죠. 파월 의장이 어제는 그냥 작은 물결 하나 정도 살짝 준 거죠. 가벼운 파도 정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FOMC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긴축적이었는데 우리 기대가 너무 매파적이지 않았냐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 기사에서도 몇 마디 정도 우리가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저 제가 방금 전에 테이퍼링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 게 이분의 이야기를 저도 인용을 한 거긴 해요. 우린 이미 테이퍼링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뭐 간밤에 FOMC는 새로운 게 없었다. 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참고 삼아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메리츠 증권의 어떤 리서치 센터장은 내년 1월 아니면은 빠르면 올해 11월도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이제 지금이 7월 29일이니까 조만간 8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어쨌든 테이퍼링은 눈앞에 와 있긴 합니다. 눈앞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고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예전에는 뭐 증시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가 뭐 선제적으로 조정도 나오고 이런 와중에 뭐 테이퍼링이나 어떤 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더 받고 이렇게 조정 받으니까 이렇게 뭐 다시 주식시장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선순환 이런 게 일어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증권 시장 역사상 이랬던 적이 저는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랬던 적이 일단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뭐 어떤 IT 버블이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밸류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 주식시장 밸류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긴축은 코앞에 와 있잖아요. 우린 이미 테이퍼링의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6월 달에 방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런 긴축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은커녕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야기. 조정이란 조정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밸류가 높았던 상황에서 긴축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긴축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조정이라는 게 분명히 선제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유일하게 어떤 긴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없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상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냐 이게 사실상 역사적으로 지금 처음 겪는 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금 워낙 밸류가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순간 긴축 쇼크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하자라고 한다면은 이건 그냥 평상시에 진행되던 어떤 조용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겠다. 왜냐 너무 비싸니까 그만큼 대가를 좀 크게 치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무튼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FOMC 관련된 이야기를 또 좀 길게 좀 풀어봤고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아시아장 볼 건데요. 오늘 아시아장은 솔직히 뭐 혼조했던 미국 시장이죠.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했죠. 사실 FOMC의 영향을 받고 뭐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중국의 반등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오늘 반등을 성공했는데요. 오늘 이전에 지난 3거래일간은 사실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죠? 하루에 2%, 3%씩 빠지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에서야 좀 퍼센티지가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뭐 1%, 뭐 3% 이렇게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이거 덕분에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가 좀 핫하지 않았나. 또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도 지금 비교적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반등을 해줘서 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중국의 반등이다라는 것인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중국이 일단 오늘 하루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또 반등이 나오느냐. 솔직히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해종합이죠. 3거래일 동안 빠졌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 봐야 지금 아마 이 하락폭의 한 30% 정도 반등한 것 같은데요. 이거 뭐겠습니까? 일단 위에서부터 계속 고점 낮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추세적인 하락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어놓고 봐야 되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정도 오늘 하루 1%, 2% 반등했다고 해서 이제 중국 시장은 추세적으로 이제 오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날의 장대 음봉도 아직 극복하지 못한 거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오늘 반등하긴 했는데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죠? 아직까지 알 수 없다. 항생 뭐 홍콩입니다. 반등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안심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나왔고요. 오늘 이제 한국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은 보니까 좀 힘이 없었죠. 오늘 한국은 힘이 없었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힘이 없었는데, 사실 중국의 반등 덕분에 그나마 하락 전환은 하지 않고 이 정도로 버텨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침부터 그 430, 그죠? 430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고점은 430, 그죠? 위쪽으로는 430, 아래쪽으로는 426 정도의 어떤 좁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요즘의 움직임을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대충 이 정도 좁은 박스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좁은 박스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삼각수렴형이죠. 네, 이런 삼각수렴형 안에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 거를 보자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430을 일단 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죠. 누군가 430 위에서부터 또 팔아 제낀 거예요. 그죠? 누군가 팔아 제꼈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 되면서 또 한 주가 마감이 되게 되는데, 내일 결과적으로 430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주 단위로 우리가 지금 계속 430 공방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주봉이지 않습니까? 코스피 주봉. 근데 이번 주에도 430을 붕괴시키게 되면은 그 의미는 조금 좀 강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종가가 내일 결정되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하방 경직성도 있고 상방 경직성도 있고 박스권 안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래쪽 하방 쪽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장 움직임 어쨌든 좀 굉장히 좀 뭐 혼란스러운 뭐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었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풋옵션들이 지켜야 될 자리들 일단 뭐 깨인 건 아니고, 콜옵션들은 오늘 어쨌든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도세를 맞아가지고 비리비리하고 있죠. 오늘도 음봉의 하락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콜옵션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양봉이 나오거나 상승을 하거나 이래야 살아나는 건데, 하여튼 콜도 희마리가 없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뭐 그다지 희마리가 없고요.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힘이 없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볼 따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뭔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파월의장도 어젯밤에 굉장히 좀 힘 빠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일단 좀 열어놓고, 어쨌든 계속 반등시 매도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현금은 조금 좀 아껴서 집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는 좀 계속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뭐 계속 조금씩 사는 거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아무튼 비슷한 가격대에서 조금씩 사봐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 지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거의 뭐 몇천억대, 뭐 몇 조 원대 돈 굴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있으면 좋은 일인데 그런 분들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큰 자금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데에서 계속 매집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현실적으로 뭐 많아봐야 몇십억대란 말입니다. 그죠? 정말 많아봐야. 우리 갖고 있는 돈 만약 몇십억이라 해봐야 하루 이틀이면 전부 매집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게, 분할로 접근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떤 평단가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좀 큰데, 사실 지금 요즘에 이 움직이는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사봐야 평단가는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죠? 차라리 어딘가 확 올라가면은, 차라리 뭐 위든 아래든 확 움직였을 때 그때 뭔가를 집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평단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를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 같은 자금 규모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가격대에서 조금씩 사다가는 조금 좀, 그죠? 분할 매수의 의미를 잘 못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좀 많이 움직였을 때 어떤 자리를 차라리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거나 그랬을 때 돈을 집행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뭐 21선 터치했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평선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완전 정배열 뭐 거의 직전입니다. 이평선들 좀 몇 개 더 켜볼까요? 뭐 거의 뭐 정배열로 가기 직전이네요. 그죠? 여기 121선, 61선 올라오고 있고 241선 쭉 깔리고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오래간만에 21선 처음으로 터치했습니다. 21선 반등 한번 나올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뭐 상승 중 조정이다. 상승 중 조정이다. 속 시원하게 조정 잘 나왔어요. 근데 아무튼 요즘 이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은 하여튼 추세가 거의 뭐 정해진 게 맞게 거의 뭐 정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보시면 오를 때는 짜불짜불 움직이다 빠질 땐 급락하고 있고, 그죠? 이런 급락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 원화 약세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자리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1145원 정도 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45원이 중요한 자리고요. 그 위에 마디가가 1160원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1160원 터치할 줄 알았는데 일단 터치는 못했네요. 하여튼 그 중요한 마디 가격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원, 뭐 60원, 저 위에 80원 뭐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마디대니까 그런 것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하여튼 오늘 환율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뭐 추세적으로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21선 한번 터치한 것 정도다 라는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반등시 매도 전략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막 하락 추세고 그런 건 아니라서 코스닥 시장은 반등시 매도라는 표현을 못 쓸 수 있긴, 엄밀히 말하면 뭐 반등시 매도하면 안 되긴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여기 뭐 1480이란 자리를 못 넘는다 계속 베팅을 하시든가 하여튼 그죠? 지금 일단 1480이라는 자리는 일단 붕괴를 시켜놨기 때문에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천천히 뭐가 됐든 일단 뭐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좀 천천히 접근하시면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금은 조금 아껴서 쓰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밤 글쎄요, 미국이 일단 또 중요하겠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이 멈춰 있습니다. 예, 상승이 멈춰 있어요. S&P인데 3거래일 뭐 한 2, 3거래일 정도 멈춰 있고요. 나스닥인데 얘도 한 2, 3거래일 정도 멈춰 있습니다. 의미 있는 라인을 붕괴시켜야 좀 더 이게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의미 있는 라인이라면은 뭐 최소한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저는 요 자리 말씀드릴게요. 요 자리. 여기가 중요한 라인입니다. 14,870 현물이네요. 예. 현물 기준으로 14,870 정도는 붕괴돼야 그나마 뭐 어떤 숏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는 그저 지난번에 어떤 자리였죠? 최소 이 자리입니다. 4,370 정도. 이거는 붕괴돼야 뭐 일단 숏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 중 쉬는 겁니다. 그죠? 나스닥이고 S&P고 아직까지는 상승 중 쉬는 거에 불과한 거로 보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뭐 시장이 빵 터트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쨌든 아래쪽으로 뭔가 가기 위한 어떤 이런 준비 과정들을 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미국 변동성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한국 변동성, 뭐 풋옵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타이밍이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계속 조정이 일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조정. 요 날쯤부터 말씀드렸죠. 요 날쯤부터 이게 7월 26일쯤부터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이 추세선 붕괴되고 나서부터 조정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92.5가 넘어가야지, 92.5를 좀 안착해줘야지 되긴 되는데 또 92.5를 또 살짝 붕괴시켰으니까 일단은 뭐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 뭐 요정도 박스권이라고 보여집니다. 92.5를 다시 붕괴시켰으니까 박스권이라고 보긴 보는데요. 조만간 여기 어딘가에서 또 이제 반등하면서 아마 위로 좀 위쪽으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다시 얘가 이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왜냐면은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뭐 어떤 긴축의 영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반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죠? 특별한 흐름에 뭐 갑작스럽게 뭐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뀌거나 이런 일이 있지는 않는 한은 솔직히 달러 강세는 이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어딘가에서 반등해갖고 이번에 올라가면은 이제 92.5를 완전히 안착하면서 완전히 이제 추세 전환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좀 되긴 되겠죠. 이게 하여튼 이게 또 다시 내려오네요, 그죠? 속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달러 강세로 가는 게 아니고 좀 속도 조절하면서 어떤 매물 소화도 하고 여기서 뭐 저점 매수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과정 안에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네,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좀 그 여유롭게 현금 좀 아껴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뭐 다 질러 놓으신 분들은 하는 수 없고요, 그죠? 이미 다 질러 놓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잘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